9장 해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9장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는 설명할 시간이 없고 제가 그냥 간단히 기본적인 원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강의는 8장까지가 우리 실제 강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9장은 보너스로 그냥 간단히 제가 요약해 드리는 형태로 이번 강의를 좀 9장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NP 완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NP 완전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최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사한 해를 구하는 근사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빨리 근사 알고리즘을 찾자, 이렇게 이제 그 8장에서 배웠는데, 어떤 완전 문제에 대해서는 NP 완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사 알고리즘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근사 알고리즘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빨리 찾을 수 있는 다항식 시간 복잡도를 갖는 근사 알고리즘이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이거를 최적해를 구해야 되겠죠. 이 최적해를 구하게 되면 지수 함수의 복잡도를 갖겠죠. 자, 근사 알고리즘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이제 지수 함수가 걸리더라도 필요하다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수 함수가 걸리는 이 최적해를 찾을 때 그래도 전체를 다 찾지 말고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 NP 알고리즘의 해를 찾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방법을 이제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최적해를 찾을 때 모든 경우를 다 찾으면 지수 함수, 뭐 예를 들어서 2의 n승이다 그러면 2의 n승 가지를 다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2의 n승계를 다 찾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찾아서 최적해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트래킹, 그 다음에 분기 한정 방법, 그 다음에 유전자 알고리즘, 그 다음에 모의 당금질 기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자, 이런 지수 함수를 갖는 NP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이 알고리즘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해를 찾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 시도하고 나면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또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 걸 또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를 또 시도해 봅니다. 이렇게 시도하다가 다 시도를 했거나 더 이상 시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앞으로 돌아가서, 이걸 이제 백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경우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 다른 경우도 다 시도를 했으면 돌아가서 또 다른 경우를 시도해보고, 그래서 이 노드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다음 경우를 시도해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시도해보다 보면 만약에 중간에 더 이상 시도해볼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시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서 조기에 중지하고 조기에 백트래킹을 할 수 있다든가, 혹은 하다가 중간에 최적해를 찾았어요. 그럼 그 뒤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전체를 다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제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백트래킹인데, 이걸 백트래킹이라 하는 이유는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시도를 다 해보고 더 이상 길이 없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더 이상 해볼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다음 경우를 시도해보고, 또 이것도 시도할 수 있는 경우를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시도를 해본다. 그래서 한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본다. 그리고 안 되면 돌아간다. 그래서 안 되면 백트래킹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트래킹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분기 한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이제 처음
시작 시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이 경우를 다 각각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따져보니까 두 번째 게 제일 그래도 유망할 것 같아. 그럼 이 두 번째 걸 선택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선택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찾아놓은 것과 새로 지금 찾아놓은 이 경우의 수들을 같이 따져봐서 이렇게 같이 따져봐서 그 중에서 그래도 얘가 유망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유망한 걸 해보는 겁니다. 해봤더니만 점점 이제 진행할수록 뭔가 이제 그 상황이나 조건이 명확해지면서 이게 긍정적일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지 않고 이쪽 그 앞에 다른 쪽이 더 긍정적일 것 같아. 그럼 그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시도를 해 나가다가 제일 유망한 어떤 것에 이제 해가 도착이 된다든가 혹은 어떤 제일 유망한 해를 찾았는데 더 이상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시도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의 n승계를 다 해보지 않고 더 일부분만 시도해서 최적해를 찾아내는 방법에 백트래킹, 분기 한정 방법이 있습니다. 백트래킹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도의 레벨이 깊어지죠. 그래서 이걸 깊이 우선 탐색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거기에 반해서 분기 한정 방법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경우를 다 따져보는 거죠. 이 레벨에 있는 걸 다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레벨을 고려해 보고 다음 레벨을 고려해 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레벨별로 분기를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기, 그 다음에 하다가 이건 유망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이하는 해볼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게 판단되면 더 이상 이 아래쪽에 경우를 따져보는 걸 안 합니다. 이걸 한정. 그래서 이 분기와 이 한정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이걸 이제 분기 한정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조금만 더 자세히 할 시간은 없고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화 문제, 어떤 최적의 문제를 찾는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최적화를 푸는데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 문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이런 것을 이제 결정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결정 문제나 혹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목표를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이제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최적화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최적화 문제 또는 결정 문제의 해를 찾아 나가다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계속 시도를 해봅니다. 계속 시도를 하다가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으면 되돌아가서 다른 시도를 해보는 이런 방식, 이렇게 되돌아간다라고 해서 이걸 백트래킹 한다라고 그래서 이걸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 책에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여행자 문제,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그 여행자 문제에 대해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수도 코드를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요. 이걸 그냥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제만 가지고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의 원리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도시와 도시 간의 이제 거리들이 있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했고, 자, 여기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일즈맨이 모든 도시를 한 번씩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도시를 이제 한 번씩 방문을 하면서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그걸 찾아나가는 거죠. 이 백트래킹에서는 어떻게 찾아나가냐면 맨 처음에 이제 A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A에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A에서 갈 수 있는 건 C로도 갈 수 있고 E로도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고 D로도 갈 수 있죠.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서 그 중에 하나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를 시도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B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거리가 현재 거리가 2가 나오겠죠. 요걸 선택했으니까. 자, B에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 D로도 갈 수 있고 E로도 갈 수 있고 C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 C로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C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A, B, C까지 시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B는 이미 갔다 왔으니까 할 필요 없고 A도 이미 갔다 왔으니까 할 필요 없고 D하고 E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D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A, B, C, D까지 시도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다음 D에서는 뭐 A는 할 필요 없고 B도 할 필요 없고 C도 할 필요 없고 E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E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E에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C밖에 없어요. 아, A가 있군요. 그래서 다시 C는 갈 필요가 없죠. 한 번씩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A, B, C, D, E 해서 A 이렇게 해서 결국 시작점까지 한 번씩 방문하면서 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다 방문했죠. 이때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2, 3, 6, 9, 10이네요. 2, 3, 6, 9, 10 더하면 11, 20, 30이네요. 자, 30만큼이 걸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도가 다 됐죠. 시도가 다 됐으면 그 앞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른 시도를 해봅니다. A, B, C, D, E에서 한 번씩만 방문하고 갈 수 있는 건 A 말고는 없어요. C는 이제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이상 없어요. 다 시도해 봤으니까 그 다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돌아가서 A, B, C, D까지 왔는데 E를 안 가면 A로 가야 되는데 그럼 E를 방문을 못하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시도할 경우가 없이 요거 한 경우밖에 없네요. 그럼 또 그 앞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제 A, B, C를 방문한 경우죠. 여기서 D를 방문할 수 있는데 D를 방문한 걸 쭉 쫓아서 해본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E죠. 그래서 E로 가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A, B, C, E. 그러면 이제 A, B, C에서 E로 왔어요. E에서 D를 방문해야 됩니다. 그죠? D를 갈 수도 있고 A를 갈 수도 있는데 A, B, C, E, D. D에서는 이제 A로 갈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A, B, C, E, D, A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또 다 방문하는 세일즈 방문하는 경로가 나왔습니다. 이건 얼마인가 봤더니만 A, B, C, D, E 그러면 2, 3, 1 하니까 6, 15, 18이네요. 아까 찾았을 때는 이렇게 30인데 이제 찾았더니만 18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럼 또 그 이전에 다른 시도들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을 쭉 시도를 해 나가면서 할 수 없으면 되돌아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18보다도 중간까지 갔는데 이 18보다도 더 커지는 게 있다. 그럼 이 안에 해볼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백트래킹을 하면서 이 세일즈맨 프로블럼의 길이를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 전체 모든 경우 중에서 안 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부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으로 찾아 나가는 방법이 된다. 이게 이제 백트래킹 알고리즘입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를 다 끝까지 해보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뒤에 설명드릴 분기 한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A에서 시작하죠.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갈 수 있는 것이 B, D, E, C 이 네 가지를 해볼 수 있네요.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에서 B, A에서 D로 가는 경우, A에서 C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D죠.
A에서 E로 가는 경우 요 네 가지를 이제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다 고려하면서 자 어느 게 더 유망한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어느 게 더 유망한가 봤더니만 현재 지금 이제 얘가 2죠. AB가 2죠. 현재 에지가 AD가 3이고 그 다음에 AC가 7이고 AE가 10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갔을 경우에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치를 더해서 자, 이 기대치가 이 AB로 가는 게 기대치가 제일 작아. 그러면 네 가지를 고려해 놓고 다음번 분기하는 것을 이 AB를 대상으로 분기를 하는 겁니다. 자, B까지 왔어요.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CED, CD로 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ABC, ABD, ABE 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나 유망한가라고 하는 그 유망한 값을 찾아서 요 세 개의 값과 그 이전에 있던 요 세 개의 값을 합쳐서 어느 게 더 유망한 노드인가를 봐서 그 유망한 노드를 선택해서 또 다음 경우로 분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분기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이제 해당되는 이 아래쪽 레벨을 다 분기해서 고려하는,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경우가 되면 이제 최적 어느 해가 나오는데 이 해보다도 중간 결과가 더 크다 그러면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없는 이런 이제 노드들을 이제 이 다음 분기에서 이제 배제를 시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운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방문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동일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깊이 우선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넓이 우선, 이걸 너비 우선이라고 그러죠. 너비 우선으로 레벨별로 이렇게 방문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백트래킹과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해서 예제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세일즈맨 프로블럼의 백트래킹 방법에 이제 동작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제일 출발 지점에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를 먼저 시도해 보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아직 시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를 시도했다는 거죠. B로 갔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B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시도를 하지 않고, 자, 이걸 시도한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다음으로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를 먼저 시도하고 어느 하나를 먼저 시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해가 나옵니다. 이 해가 30이네요. 찾아졌으면 이제 되돌아가서 다음 시도를 해보고, 더 이상 여기서는 시도해 볼 게 없어요. 돌아가서 다음 시도를 해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시도할 수도 있고 오른쪽 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요 경우를 시도해 보는데 여기서 더 이상 시도해 볼 게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 시도를 다 해봤죠. 그럼 다시 그 앞단에 가서 다른 레벨을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거나 갈 필요가 없는 조건이 되면 뒤로 돌아가는, 백트래킹 하는 이런 방법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입니다. 자, 지금 경우들을 쭉 시도해보는 이제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더 이상 아래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하 따져봐야 이미 찾아놓은 해보다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아래쪽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 아래쪽은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 가지를 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치기, 프리닝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백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전체 모든 경우를 다 시도해 보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동작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기 한정 방법은 앞에 거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백트래킹 방법이 깊이 우선으로 탐색을 하면서 시도를 한다고 친다면, 분기 한정 방법은 그 아래쪽 레벨을 다 고려 대상으로 해봅니다. 예, 이 분기 한정 기법은 여기 보시게 되면 상태 공간 추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상태 공간 추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타낸 추리,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타낸 추리, 이 추리를 이제 상태 공간 추리다. 그리고 이 추리를 깊이 우선으로 탐색하느냐, 아니면 레벨별로 너비 우선으로 탐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백트래킹 방법과 브랜치 앤 바운드 방법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상태 공간 추리의 노드들을 이제 그 너비 우선으로 하면서 그 현재까지 시도된 노드들의 어떤 한정값, 바운드 값, 어떤 특정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 바운드 값을 보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 한정값을 이용해서 아래쪽을 가지치기를 해서 고려 대상의 경우의 수를 이제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분기 한정 기법입니다. 자, 이 분기 한정 방법은 무조건 깊이 우선으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레벨에 있는 노드들을 다 펼쳐놓고 다 고려 대상으로 하고 한정값을 따져본 다음에 얼마나 유망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한정값을 계산해 놓은 다음에 그 한정값이 우수한 노드를 다음 탐색의 대상으로, 다음 아래쪽 경우를 따져보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우선으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망한 것, 노드를 찾아서 어느 레벨이 있든지 상관없이 더 유망한 것을 찾아서 그 노드를 탐색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분기 한정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과정에 이 한정값이 현재까지 찾아놓은 어떤 최적화 값보다도 더 나쁘거나 더 유망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 아래쪽을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탐색의 영역을 점점 이제 줄여나가서 효율적으로 해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이 나와 있긴 하나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제도 아까 앞에서 했던 여행자 문제에 대한 그 예제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사용했던 백트래킹에 사용했던 그 그래프 그대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첫 출발에서 시작을 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입니다. 그럼 이 4가지를 다 펼쳐놓고 여기에 이제 바운드 값을 다 계산을 해봅니다. 이 바운드 값이 예를 들어서 B가 제일 유망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B의 다음 경우들을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분기 한정 방법이죠. 자, 그 동작 과정이 지금 여기 예제로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맨 첫 출발 지점에서 A에서 시작하는 거죠. 갈 수 있는 경우가 B, C, D, E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를 다 후보로 삼아서 노드를 탐색을 해서 이 한정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 한정값은 이제 그 앞에 있는 한정값에다가 자신의 그 앞으로 그 유망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값을 이제 했더니만 그 중에서 이제 이 한정값이 제일 작은 것이 지금 찾고자 원하는 세일즈먼 프로블럼은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더 작은 것이 유망하죠. 더 작은 것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동일한 값이네요. 어느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래쪽의 경우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추가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요거의 아래쪽 경우를 지금 이제 방문을 해서 이 노드의 이 바운드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3개의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값이 있죠. 이 6개 중에 더 작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 14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이걸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래쪽을 또 요것의 아래쪽을 또 따져보면 되는 거죠. 아래쪽을 따져보니까 이 바운드 값이 17,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14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요걸 또 선택했다고 치면 얘의 또 아래쪽 차일드들을 다 그 방문을 해서 바운드 값을 계산한 다음에 다음 후보 노드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예, 그 후보가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모든 이제 노드들을 다 방문해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해를 찾은 거죠. 해를 찾았고 그때의 길이가 이제 18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최적 현지는 모릅니다. 다른 쪽에서 더 작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 이제 경우를 이제 요건 이제 이미 찾았고 다음번 경우를 찾아봅니다. 다음번 경우를 찾아보면 요게 이제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다가 보면 이제 또 어떤 해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찾아놓은 이 18이 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지금 하나의 해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최적해로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큰 건 해볼 필요가 없죠. 이미 이렇게 작은 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쫓아갈 필요가 없죠. 20. 이 아래쪽도 예를 들어서 18보다 더 큰 게 나온다 그러면 더 해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가지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드들을 브랜치 해 나가고 바운드 값에 의해서 다음 브랜치할 노드를 선택하고 더 이상 이 바운드 값에 의해서 다음 후보로 선택해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가지치기의 기준을 적용해서 가지치기 해 나가면서 이 해를 찾아 나가는데 그 전체 그 탐색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최적해를 찾아 나가는 방법. 요게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백트래킹 알고리즘과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의 개념을 그냥 예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